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죠? 우리 정치 현상을 좀 한번 분석하고 좀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은 거의 7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아주 독특한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로 굉장한 분노의 물결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분노의 물결이 있은 적은 많았죠. 그죠? 예, 우리가 유신 독재 반대, 전두환 그 반대, 그런 여러 가지 분노의 물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현상은, 특징은 그 분노의 물결에 못지않는 또 강렬한 지지의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격렬하게 공존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번 조국 장관 관련 데모가 있었을 때 극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극렬한 반대의 거대한 집회, 수십만 명이 모인 동시에 극렬한 거대한 지지의 집회가 같이 연이어 열렸다는 것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극도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은 없었죠. 그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경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참상을 겪은 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일 쇼크, 1973년. 정말로 순식간에 기름값이 서너 배씩 오르고 해서 모든 것이 올라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파탄에 간 적도 있었고, IMF, 오일 쇼크 같은 거는 해외에서 온 거지만, IMF는 해외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가 매니지를 잘못했던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났지만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죠. 도리어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다 이럴 때 이렇게 분노가 없었어요. 그냥 경제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분노할까요? 그 분노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의롭지 못한 일련의 행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인 비전을 내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비전을 내걸지 않는다고 제가 사실 좀 불평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출마할 때 비전을 내걸었어요. 상당히 그럴듯한 비전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사람이 중심이 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하고 잘 맞았어요. 보통 사람. 왜? 이 사람 고생 많이 하면서 자랐고.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도 이류대학 갔어요. 장학금 받으려고. 그런 말하자면 자수성가의 형식이니까, 이 사람이 민권 변호사를 했고 투업까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정의를 추구할 거라는 믿음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이미지하고 맞는 비전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 초기에 국민의 80% 이상이 이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반대하려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면서 열렬하게 지지를 했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이 사람이 두 개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보통 사람을 위해 중심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정의를 지키겠다. 근데 이 두 번째 약속을 저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 청와대가 전체가 마피아 집단 같이 해가지고 정말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 그 자기 친구를 당선을 시켰는데, 그 짓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시콜콜한 것까지 다 털어내가 적폐청산이라 하면서 마구잡이로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힘써온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망신시켜서 몇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걸 하면서 이걸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위선의 정도가 좀 심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이 공영방송을, 저기 우리 시청료,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를 포함해서 공영방송을 전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예를 민주국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 저는 한 건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세계사적으로 이건 기록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수사무마, 유재수 수사무마라든지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지 하여튼 전 정권에 나쁘다고 하면서 온갖 한 거 다 그대로 했죠. 검찰개혁의 핵심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그렇게 주장해놓고 공수처 만들 때는 그거 분리 안 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왜? 정권 핵심들 수사까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일 백미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민정수석실이 있거든요. 본데 검찰권, 인사권 다 행사하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한 그 추잡한 모든 일들을 한 이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감싸 안고, 이게 도대체 정의의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그 약속,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인 신뢰를 잃으면서 이 나라의 정의가 사라졌다고 느끼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공공연히 정의를 유린한 정권을 민주화가 된 다음에 독재 정권 시대야 그렇지만은 그런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정권이 지난 다음에는 아마 굉장히 연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렬한 지지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약속, 두 가지 약속에서 보통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약속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세계사의 유례가 없이 진보 정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보여지죠. 미국에서는요, 최저임금 1% 올리는데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12%인가 한꺼번에 사상 세계 최고로 아마 올렸을 거예요. 한꺼번에. 주 52시간제도, 노동 작업 환경, 안전, 이런 거 하여튼 해서 소위 보통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거에는 충실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서민들 그거 하면은 그 표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미스터리가 이제 여러분 풀리시죠, 그죠? 이렇게 불인데 왜 이렇게 지지가 많으냐?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는 깡그리 하면서 이쪽을 의지해가지고 한쪽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이제 통치를 해온 거죠. 저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노무현 정부 생각이 많이 나요. 노 정부는 재임 중에 국민들한테 인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중에 했던 모든 여론조사에서 최저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5%가 자체 안 됐을 겁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40 몇 프로 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이렇게 장본인인데 김영삼 대통령보다 더 나아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냥? 지금 역대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32%. 박정희 대통령이 28%고 김대중 대통령이 16%예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수뢰를 했던 그런 혐의가 있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죄가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용서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인기가 없었고 업적으로도 별로 없었고 특별하게 이룬 것도 없고 수도 이전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포기하고 그 외에 했지만은 시도는 많이 했었어요. 검찰개혁도 시도했고 재벌개혁도 많이 시도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쌈짓돈 같이 나라 돈 마음대로 쓰던 특별 교부금이라는 제도도 없애도록 조치를 취하고 없어지는데 시간이 좀 흘렸지만은
또 나라를 위해서 한미 FTA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그런 노력을 했지만은 인기는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러나 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꼽을까요? 그 많은 말썽이 있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의를 저바르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이미지에 맞게 민권 변호사 출신의 투옥까지 되어온 서민으로서 하면서 나라를 위한 진정한 그 정의를 지키는 데는 절대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기억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0% 가까운 지지도를 누리면서 왜 이렇게 퍼주니까 이럴 때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위배한 대통령은 절대로 역사에서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왜? 퍼주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또. 그리고 지돈 가지고 퍼준 게 아니거든요. 나라 돈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인기 올린다고 폄하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내서 퍼줬다면 그거는 기억할 거예요.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위배하는 거는 나쁜 짓이죠. 저는 이번 총선이 국민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에 대한 중간 정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은 항상 그 죄가 제일 큰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경제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진짜 죄는 정의를 유린한 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